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 시간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2.26%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4.07%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 어제 영상이 음성만 나갔죠? 뭐 라디오 방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뭐가 잘못됐나 싶어갖고 오늘 노트북을 다시 열었는데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어제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뀐 게 없는데 뭐 가끔 미칠 때가 있듯이 시장도 미칠 때가 훨씬 더 많고 365일 중에 350일은 미쳐 있고 한 15일 정도만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그런 정상적인 흐름의 하루였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영상이 좀 아쉬운 건 우리 휴마시스 뭐 상한가를 갔죠? 어제 제가 살짝 다뤘던 부분인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영상으로 좀 보여줘서 우리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그나마 제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영상 찍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트의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을 거예요. 그럼 그래도 도움은 된다라고 좀 판단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제 영상이 음성만 올라가서 좀 별로였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던 건 그렇게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에 그나마 좀 힘이 나지 않았나. 불과 한 달에 6만 원의 고생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참 기분은 좋았다라고 좀 시작부터 헛소리를 좀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자, 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죠. 뭐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뭐 좋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첫 빠졌다가 장 막판에 기술적 반등이 뭐 S&P 500이든 뭐 해서 기술적 반등이 쳐 올라오는 부분인데 사실적인 부분은 뭐 꼭 명분을 달아야 된다면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고 그러면서 집값에 대한 뭐 하락 부분도 당연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징조가 이제 고점의 징조다. 그러면 이젠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개념으로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지수든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유별나게 더 한다라는 거고 몰라요. 홍콩이든 중국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홍콩이나 중국 쪽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차트 관점상에서. 그러면 그나마 관심을 갖는 건 우리나라 차트와 미국 다우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본다라는 건데 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외 차트를 보더라도요. 나스닥만 보더라도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다? 닿을 수 있는 자리를 확인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돼요? 어. 뭐 금리 인상이다. 물가 지표다. 어쩌고 저쩌고 자짜고 저쩌고 말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인 건 중간중간 빠져야 되는 이유,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만 줄 뿐,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가야만이 뭐가 난다?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명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일본과 한국이 연병했고요. 그죠? 지들끼리 쳐 싸우고 뭐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척 하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져요. 그죠? 그러면서 달러를 풀고 돈을 풀죠. 돈을 풀면서 지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올라왔다고요. 어, 왜 올라왔냐? 돈을 풀었으니까. 라는 명분을 만들었죠. 왜 빠지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라기보단 더 이상 이 코로나를
붙잡고 있으면 국가 예산이 계속 낭비되니까 이제 니들이 뒤지든 말든지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이제는 돈을 풀었던 거 가져갈게.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는 거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죠? 명분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돈을 푸는 놈과 여기서 돈을 가져가는 놈이 동일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터져서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내려가서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는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항상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월급 받는 거고. 원래는 뭐 예를 들어 400을 받았으면 기존에는 이 400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니까 100만 원 남아서 저금을 했다면 그냥 세상이 좀 어려워지면 이 400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00만 원 남았던 게 그냥 50만 원 남는 거예요. 30만 원이 남던가. 혹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IMF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똑같다라는 거 일상이. 그냥 100원 하던 게 150원 한다. 항상 사 먹었던 게 5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70만 원이 들더라 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돈을 풀었다가 뺐다가 하는 누군가들이 80을 이 세상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20 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장에 편승을 해서 주워 먹을 거 주워 먹고 빠져나올 거 빠져나오고 거기서 못 장 빠져나오고 물려가지고 종료되었습니다. 개고생하고 40% 50% 처맞고 돈 푼 놈, 돈 가져가는 놈도 40% 50% 처맞을까요? 안 맞는다는 거죠. 얘네들은 똑같아요. 여기서 100원 썼으면 그냥 여기서 100원 혹은 150원 가져가면 땡인 거예요. 하도급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원짜리 공사든 500원짜리 공사든 1000원짜리 공사든 발주처에서 도급사에 몇 프로? 85%에 주면 하도급사에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원짜리든 그냥 얼마? 우리는 80%에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20%에 대한 차익은 무조건 가져간다는 거죠. 수익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린 나머지 그 20%, 15%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내가 여기서 100원 썼으니까 여기서 120원 가져가. 여기서 500원 썼으니까 여기서 550원 가져가. 무조건 그냥 수익만 나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전환사채가 그런 관점, CB 발행이나 전환사채도 그런 관점인 거죠. 회사가 어렵든 좋든 내가 돈 빌려줬으면 이자만 받으면 땡인 거예요. 경제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자리 첫 찍어대니까 이제는 뭐한다? 반등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아직 내려갈 자리는 조금 더 남았다. 내려갈 자리는 조금 더 남아있지만 이제는 뭐 대외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까지도 그 확인을 다 하고 갈 거냐? 우리나라까지도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갈 거냐? 코스닥은 거진 다 확인했죠. 확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쳐 밀릴 만큼 밀렸으니까 그래 여기는 우수리 떼고 계산하자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 오랜만에 반등 강하게 좀 나왔고요. 수급에 영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오늘 또 샀죠. 누가? 외놈들이. 얘네들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을 만들어 가면서 대형주 위주로 아무리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도 이 주식시장이 망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혹은 대표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라는 애들은 빠졌을 때 뭐한다? 주워 담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하루 이틀 보고 주식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미친듯이 빠져대는데도 외국인 수급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걸 하루아침에 다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2, 3일에 걸쳐서.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구나. 이 한국이란 나라가 망하진 않겠구나 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사준다. 코스닥은 오늘 들어왔죠. 오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수급의 흐름을, 이 크기를 보면 기존에 빠져나갔던 수급으로 본다면요. 뭐 10월 5일의 기준부터 봐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10월 5일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보다 높았던 게 10월 6일, 7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간별 투자를 보면요. 10월 7일부터 뭐다 수급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오늘의 이 수급의 합계가 이 10월 7일 요 날짜를 뺀 나머지의 수급이죠. 여기에 대한. 그러면 요거를 제외하고 요거 수급을 합치면 요 수급보다 적어요, 조금. 그죠? 그럼 밑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영상이 뭐 시커멓게 해서 라디오 방송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준 밑으로는 뭐 해도 된다? 좀 주워 담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할적인 관점에서는. 그죠? 하루 이틀 주식할 거 아닌 이상은.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럼 오늘 들어온 물량이 많든 적든 실제적으로 나갔던 물량이 다 들어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반 들어온 거예요. 반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요 반을 어디 위로 올리면서 채우는지를 보세요. 위로 올리면서 채우냐? 아니면 요 안에서 버티면서 채울 거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오늘 들어왔던 물량 그대로 다음 주 쳐 나갈 거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쳐 나가면 밀릴 자리까지 630에서 617포인트 사이까지 한 번 더 확인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670과 620의 중간가 및 650에서 확인한 걸로 마무리 짓자라는 거예요. 우수리 떼고 라운드 피겨값 650에서 합의 보자 라는 관점으로만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수급이 올라왔고요. 이 자리를 우선적으로 뚫어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680이었잖아요. 체크해놓은데 그 자리를 못 뚫어 올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뒤로 밀릴 때 670포인트 위에서 유지받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고요. 좀 길게 보더라도 660포인트다. 다음 주 저점을 어디까지 형성할 건지만 체크하자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요 자리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2200포인트 위에서 시가를 형성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밑으로 밀기보다는 위로 쳐 올리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어찌됐든 2220포인트 부분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단기 저항을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다시 밀릴 때 2200포인트 기준으로 유지하는지 보시고 22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 2240포인트 확인하러 가는지만 보셔라. 이 2240포인트 찍고 2200포인트 위에서 버텨내면 결국 이 갭자리 몇%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2300포인트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뭐 한다? 옆으로 박스 모양을 또 만들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뭐 할 거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뭐 강하게 밀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2평 따먹기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맞았다, 밀렸다, 대외적인 악재 없으면 버티고 한 번 더. 대외적인 악재 나오면 한 번 더. 뭐 이런 관점에서 저점 한 번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악재 뭐 미국 시장이 또 한참 흔들린다 그러면 여기에 모양새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그림 이런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확실히 상승이 많았던 시장인 거고요. 외국인도 어제 나갔던 선물 물량을 뭐 3분의 1 정도 매수했다. 이제 뭐 옵션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콜 쪽에 더 비중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저번 달까지 팔아 쳐먹어갖고 봤으니까 어찌됐든 뭐냐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는 종목으로 넘어와서는 뭐 오늘 좀 뭐 이것저것들이 너무 많이 다 움직여서 신라제는 오늘 또 한번 상한가를 갔고 M2에는 역시나 장난치기 거기서 돈 뽑아서 신라젠에 쳐박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이었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움직였어요. 뭐 비덴트 같은 경우도 드디어 반등이 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갔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최근에 나갔던 거래량 기준으로 오늘 뭐 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누군가가 기어나가고 여기 기준 밑으로 4,100원 밑으로 뭐 했다? 누군가는 물량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4,100원에서 3,800원 사이는 물량을 조금 담아봐도 되는 자리예요. 대신 요 자리 깨지면 뭐 한다? 물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을 만들더라도 시간을 더 걸고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수급이 이탈되는 건 아닌데 시간을 더 뭐한다? 소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갈 자리는 아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장난을 쳐먹는 거고 장난을 쳐서 큰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한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든 거래 정지를 또 쳐맞는 한이 있더라도 뭐하고 만다? 한 차례 정도는 헤쳐먹을 자리, 즉 설거지할 자리는 만들어 놓고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거지로 끝날지 아니면 이참에 계기로 뭔가를 또 한 차례 헤쳐먹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100원, 즉 좀 넉넉 잡더라도 4,000원 기준으로 잡으시고 얘는 한 차례 5,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움직였고요. 얘는 좀 뭐한다?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덴트에 비해서 약했고 거래량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처음 밀어놓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척을 하다가 못 밀린다는 거예요. 즉 똑같은 관점이라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혹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애매한다고 하더라도 비덴트는 가더라도 얘는 뭐 할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얘가 비덴트랑 그나마 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얘는 1250을 위로 안착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한 번 더 밀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더 밀어줘야 돼요, 얘는. 한 번은 더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박스 치면서 뭐 할 거다? 옆으로 이제 횡보시킬 거다. 날 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대장 위주로 하는 게 하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낫다라는 거고 그런 대장이 좀 움직였을 때 부대장으로서 단기적인 수익은 받을 수 있지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기 1250원 위로 안착하면 얘는 14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오버슈팅 자리는 1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랜만에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예 48,000원 단기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죠? 요 자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6만원대까지 한번 다시 올라올 거냐 올라오지 않을 거냐 시장이 빠진 만큼
이제 시장이 반등한다면 그동안 많이 쳐밀렸던 애들 위주로 주가를 한 번 정도 부양시킬 거다. 못해도 바닥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는 쳐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런 자리가 65,000원 부근 정도. 대신 그런 자리를 한 번에 뚫어내진 못할 것 같고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뭐 오늘 갭을 띄워놓고 쳐 누르긴 했지만 뭐 했다? 위에서 누르면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꼭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쳐 누르는 이 종목 자체를 한 차례 올리면서 뭐 한다? 시간을 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번다. 시간을 벌어야 뭐 한다? 더 빠질 자리를 내에서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갭자리 기준 잡아서 얘는 37,000원 기준 잡아서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45,000원 부근 정도까지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서울만 갔다 하면 그냥 범칙금이 날라오네요. 아우 서울 4대 안 맞아요. 경찰에 아우 그지 같은 것들. 자 어찌됐든 게임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오늘은 다 올라와서 뭐가 중요타 뭐 말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텔콘과 KPM테크는 뭐 특별할 흐름이 없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 자리 안에서 버텨내니까 오늘같이 다시 메꿔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뭐 이랬든 저랬든 요 종목 1070원 위로 안착하는지 보셔라. 그 자리 위로 올라와야 다시 한번 1150원 부근 사수하러 올라온다. 1150원을 뚫어내야만이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제는 바닥을 확실히 잡았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상승할 확률이 남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경영권 싸움이 있는 종목이죠. 하천기계는 사실 이 종목 5천 넉넉자도 5,600원대 말씀드렸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요 자리 유지하는지를 꼭 보셔라. 수급이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는 맞지만 오늘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는 굳이 이 경영권 싸움에 내가 투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럴 만큼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만 특별하게 수급을 넣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시장이 안 좋으면 무언가 이유를 통해서 수급을 한 번 정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관점은 차트가 한번 상승했고 눌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잠깐이라도 나온 자리인 거고요. 이 기술적 반등 하락 A가 나오고 B 나온 뒤에 이제 C파가 남아있는 자리에 이 C파가 어제 이 저점 위에서 버텨낸다면 한 번 더 쌍봉을 연출하러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게 아니고 저점을 한 번 더 낮춘다면 뭐다? 이 종목은 경영권과 별개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경영권 싸움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만큼 수급을 누군가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 이 매매를 주권이죠. 주권을 좀 더 사는 부분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자체가 얘는 이제 중심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양봉 하나가 요 기준으로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만 얘는 체크해야 된다. 위로는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들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좋으니까 사료공모주들은 뭐 그닥 형편없는 흐름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저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못 가, 시장이 좋을 때도 못 가. 그냥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수급을 안 넣는 게 나아요. 넣으면 괜히 실망만 빠진다. 실망만만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산업 관점을 보면 결국엔 요 구름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만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결국엔 바닥에서 십자 도지가 하나 연출됐으니까 이제는 위로 바로, 결국엔 기존의 이 저점 부근 안에서 확인하고 많은 자리만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구름 매물까지 확인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위냐인지 아래냐 한 번 더 다음 주 월요일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한일사료든 고려산업이든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음 주가 뭐다? 얘네들한테는 중요하다. 이번 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흐름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무조건 나가리에 얘는. 더 이상 보고 말 것도 없어요. 당분간은 그냥 답이 없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말하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바로 그래도 회복을 좀 해주는 그림을 좀 만들어냈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3,000원 기준 잡고 이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15,000원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00원에서 좀 넉넉 잡아서 17,000원 부분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빠진 종목이 있나?를 좀 보면, 오스코넥 종목이 좀 많이 빠졌네요. 뭐 정리매매 하는 종목 빼고는 오스코텍이네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좀 빠졌고요.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갭자리를 뭐 했다? 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메꾸고 밀린 자리다. 여기가 갭자리 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뭐예요? 저점을 만들어낸 자리가 22,500원이에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요 자리까지 가는 거고, 안 나오니까 요 자리까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쳐 밀어서 요 갭자리 밑바닥까지 밀어놨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는 자리는 19,000원까지다.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뭐한다? 당분간 요 박스권을 기준 잡고 위에 있는 오버슈팅과 밑에 있는 언더슈팅의 자리에서 뭐한다? 횡보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뚫어 올려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뭐다? 별 볼 일 없구나. 단기적으로도 별 볼 일 없구나.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시장이 이렇게 애매해져가지고 종목이 바닥에 앉은 것들이 확인할 자리가 더 빠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재건 관련해서 데모라는 종목이네요. 뭐 차트의 그림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뭐 시장이 좋아질 때 얘도 같이 덩달아 움직일지, 얘는 실제적으로 상승을 한번 시켜놓고 주가를 그렇게 많이 안 뽑았거든요. 안 뺐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올려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요 매물 자리를 뚫어 올려놓고 현재는 여기에 대한 매물 자리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가까지 확인을 한 자리고요.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들었다 놨다만 나오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뚫어 올리지 못하면 요 밑에 있는 자리 9,400원 기준 잡고 요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할 거라는 거고, 여기서 버텨낸다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를 버텨내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누군가의 수급을 한 차례 여기서 확인하고 나서 뭐다? 해먹고 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산이면 몰라도 한 번 산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서 털어먹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신이라는 종목도 뭐 같이 가는 종목 같은데 뭐 건설주들이 좀 더 다 괜찮았던 부분인데요. 자, 어찌됐든 요 종목도 차트가 이쁘다라는 거죠. 얘는 뭐 신고가의 기준인 거고, 기존의 고점 부근에서 좀 더 넘어갈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쌍봉을 연출했고 지금 이 자리예요. 42,500원 위에서 일단 버텨내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자리를 버텨낸다면 내는 과정을 꾸준하게 연출을 하고 45,200원 위로 올라탄다면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그래도 한 번 정도 열어놓을 자리는 분명히 있다. 어디까지? 41,000원까지. 대신 이 자리 깨지면 뭐해라?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다. 왜? 얘는 잘해야 이 밑에서 횡보해요.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지금은 여기냐의 관점에서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